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백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백선 특강 제6강입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 10문제 풀겠습니다. 우선 저당권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통일성입니다. 갑액 X가 있는데 3억 채권 가지고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이제 저당권이 종된 권리고 채권이 주된 권리 엄마 모권입니다. 저당권은 종된 권리 자식 젖먹이와 깐내내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3억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죠. 그럼 채권이 엄마고 저당권이 깐내내기라 엄마가 자살하면 아새끼 따라 죽습니다. 이게 부종성입니다. 다음 수반성은 우리에게 다시 채권과 저당권이 있는데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면 특이하게 없는 한 종된 권리 저당권 양도도 포함됩니다. 즉 엄마가 집 나가면 아새끼 따라가죠. 엄마가 아새끼 데리고 집 나가죠. 그래서 병은 채권과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다시 우리에게 채권과 저당권 있는데 이번에는 엄마는 잠자고 있는데 저당권 아새끼만 기어갈 수 있나요? 이 못 기어갑니다. 젖먹이와라. 기어다가 문턱에 걸려요. 그래서 엄마와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할 수 없다. 이게 수반성입니다. 그 다음 물상대의성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멸실, 훼손, 공용증수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매매 없죠? 임대차 없죠? 따라서 매매대금 물상대 X, 임대차 차임 X입니다. 다음 압류는 제3자가 해도 상관없는데 단 시기가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상대의 가능합니다. 51번 저당권 틀린 거죠.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 없습니다. 2번 저당부동산 종물에 원칙적 저당권자력 미칩니다. 3번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다음 채무자 동그라미 빚쟁이는 전액 다 갚아야 되죠.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지연이자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다 변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 저당권은 가로쳐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가로 그럼 엄마랑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4번이고 5번 저당권 설정된 토지가 그 아랫줄 중간에 협의취득 동그라미 협의취득 뭐 법 이름 몰라도 되죠. 그럼 협의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해요? 매매 그럼 물상대 X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 동그라미 그게 실질이 매매대금 그럼 물상대의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2번 저당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가로쳐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가로 엄마랑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랬죠?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다. 2번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그럼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난 저당권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 맞았습니다.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3번 저당권 등기 효력 존속요건이 아니죠. 발생요건이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동그라미 그럼 두 글자로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살아있네 유효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그럼 3번 4번 묶어서 비교합니다. 4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동그라미 쳐요. 이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 동그라미 한 번 더 쳐요. 2번 경매가 더 중요하죠. 그럼 경매 나오면 모든 저당권 소멸한다. 그래서 그 밑에 끝에 저당권 등기 회복될 수 없다. 다 소멸합니다. 5번 건물에 설치된 저당권 여력은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동그라미 종된 권리 미친다. 좀 이따 나와요. 지상권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 정답 2번입니다. 53번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겁니까? 기억 저당권 목적인 건물에 중축 동그라미 그럼 독립성 있는가 봐야 돼요.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다 그랬죠? 그럼 부합물이라 미친다. 니은 보세요. 니은 디귿 묶어요. 니은 저당권 설정 이전 동그라미 디귿도 저당권 설정 이후 동그라미 그럼 이전 이후 다 미쳐요. 그럼 니은 이전 저당 부동산의 종물 동그라미 미칩니다. 디귿 이후에 저당 부동산 부합물 동그라미 다 미쳐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는다. 리을은 제일 끝에
대지 사용권 동그라미 미친다. 종된 권리 미친다. 전유분의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 미친다 해서 다 맞아 5번이 정답입니다. 54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동그라미 쳐요. 인도된 후 동그라미 그 물상대의 모답니다. 인도되기 전에 암자라 했어요. 2번 가로쳐요.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가로 얘가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는 그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동그라미 경매인이 경락인 될 수 있다죠. 왜 경락인 될 수 있죠? 채무자 아니니까. 3번 건물 저당권 요력은 그 아랫줄에 지상권 동그라미 아까 종된 권리 토지 임차권 지상권 미친다 해서 답이 3번. 4번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 들렸죠? 이후 압류 이후입니다. 이후 저당원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동그라미 과실이 미친다. 압류 이후입니다. 자 5번은 제일 끝에 일괄기매 청구가 인정되는가 물어봤는데 일괄기매 청구는 저당원 설정자 소유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5번 저당원 설정자가 토지의 저당원 설정한 후 건물을 축조 그럼 지금 건물은 설정자 소유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 동그라미 그러면 설정자 소유 아니죠. 그때는 일괄기매 인정되지 않는다. 답이 3번입니다. 55번 저당권 틀린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을 매도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자 매매대금 동그라미 물상대의 모대여 차임X 2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동그라미 쳐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원칙적으로 무효죠. 그러니까 엄마 밑에 아새끼 있어야 되니까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채권자 하나인다. 단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 예외적 제3자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무효예요. 2번 자 3번 가로쳐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가로 엄마가 시완성 소멸 늙어 죽어요. 그럼 저당권 아새끼도 소멸한다. 정답이 일단 2번이죠. 3번 대여할 물건이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의 압류에도 물상대기 가능합니다. 5번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동그라미 같은 말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이게 367조입니다. 그 다음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책 확정 시기 경매에서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는데 그 밑에 후순위 담보권자 저당권이든 뭐 근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아무튼 을보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어요. 그럼 시험은 선순위 을 채권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때 을 채권이 확정됩니다. 확정됐죠? 그 경매를 취하더라도 확정효과가 부목되지 않아요. 근데 을보다 아랫놈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을 채권은 매각되고 완납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매했는가를 보세요. 그 다음 확정 후 권리관계입니다. 채권이 확정됐죠? 확정 이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이제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생긴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확정 후에 발생해도 이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확정 전에 생겼는가 확정 후인가 이걸 비교하세요. 그 다음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죠. 채무자가 지연이자가 3년분 발생했다. 그럼 채무자는 전액을 3년분 전액을 다 변제해야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병은 채무자 아니죠. 갑이 채무자고 병이 제3취득자. 그럼 채무자 아닌 자는 지연이자 3년 중에 360조인 1년분만 변제해도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전액, 채무자 아닌 자는 360조 1년분만. 그 다음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근저당권이다.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억인데 채무자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 확정돼요.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데 병은 채무자 아니죠. 제3취득자. 또는 만약에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있다. 그럼 제3취득자든 물상보증이든 채무자 아니죠. 그럼 얘들은 3억 5천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6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로부터 우선면이 받을 한도액이 맞습니다. 2번 채무자의 채무액 써봐요. 3억 5천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 써요. 3억을 초과하죠. 초과한 경우 물상보증인 동그라미. 그럼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채무 전액부터 다 틀렸죠.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정할 수 있다. 답이 2번입니다.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자 확정 이후 동그라미 금체일 끝에 담보되지 않는다 해서요. 4번은 누가 경매 신청해요?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 맞았고 5번과 묶어요. 5번은 누가 경매했죠?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다음 근저당권이 선순위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맞았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57번 근저당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기억 피담보 채무 확정 전 동그라미 전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죠. 채무자나 채무범위 변경할 수 있다. 니은 근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제3취득자 동그라미 채무자 아니에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 최고액 맞았죠? 그 범위 내에 변제하면 됩니다. 디귿 누가 경매해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신청하여 경매 신청 시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경매 개시 결정 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 동그라미 취하하여도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리을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즉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려요. 그럼 근저당권에서 존속기간 정할 필요 없습니다. 존속기간 정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도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라 정답은 2번 기억되것입니다. 이제 계약부 58번 청약 승낙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관세부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 표시 이내에는 자 가로쳐요. 사실 있는 때 가로 맞았습니다. 사실 안 때 틀려요. 자 2번 수량 지정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 씁니다. 180평 180평이 계약 면적 씁니다. 200평. 그러니까 사실은 180평인데 200평으로 매매한 거죠. 다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기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이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매매는 유효죠. 유효.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20평 대금 감액 총감이 되죠. 이거 유효니까. 그 뒤에 다 틀렸어요. 그 뒤에는 무효일 때만 나온 말이죠. 자, 그 뒤에 그 미다불만큼 무효 아니에요. 무효임을 들어 일반 부당이득 청구 못해요. 이건 무효일 때만 나오니까 청구하거나 계약처가 상호가치를 물을 수 없어요. 이것도 무효일 때만 나오니까 이건 유효니까 유효로 해결. 답 2번입니다. 3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동그라미. 4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 승낙이 독착한 경우 연착된 승낙이죠. 청약자는 이를 새 청약 볼 수 있죠. 승낙할 수 있다. 5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한 때 효를 잃는다. 528조죠. 59번 민법상 계약 성립 옳은 겁니다. 1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대로 유효.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입니다. 이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이 청약은 무조건 도달지, 격승발, 격지자, 승낙만 발신지, 격승 아니면 다 도달지. 여긴 청약은 도달지예요.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양 청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3번 격지자 간 계약은 다른 의사표가 없으면 청약은 도달이죠.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지. 4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어요. 자판기를 개발했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진행할지 몰라요.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항서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사슬을 끊어요.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짓거리든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되죠. 써요. 개무시. 그러면 상대방은 이에 동그라미 칩니다. 회답할 의무 동그라미. 있는 건 아니죠. 개무시하면 돼요. 그 다음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무시하세요.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 근저당권에서 피의담보 채권 확정 시기 경매에서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는데 그 밑에 후순위 담보권자 저당권이든 뭐 근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아무튼 을보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어요. 그럼 시험은 선순위 을 채권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때 을 채권이 확정됩니다. 확정됐죠? 그 경매를 취하더라도 확정효과가 부목되지 않아요. 근데 을보다 아랫놈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을 채권은 매각되고 완납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매했는가를 보세요. 그 다음 확정 후 권리관계입니다. 채권이 확정됐죠? 확정 이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이제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생긴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확정 후에 발생해도 이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확정 전에 생겼는가 확정 후인가 이걸 비교하세요.